자, 161쪽에 142번을 보자. 142번. 여러분들이 유리함수 문제를 좀 이제 빨리빨리 시간 내에 풀어주기 위해서는 점근선이 빨리빨리 눈에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물론 점근선을 찾을 때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계속 거쳐도 되지만 우리가 빠르게 점근선을 찾을 수 있는 공식을 알고 있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지금 142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문제를 봤을 때 어차피 이 문제는 점근선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점근선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 그럼 이렇게 생긴 애를 봤을 때 점근선의 교점을 빠르게 찾는 방법 뭐였지, 승우야? 2분의 A. 그러니까 먼저 점근선의 교점 중에 X좌표 있죠? X좌표는 뭘 보고 찾는 거야? 그지? 아니,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점근선 X좌표 아니에요? 다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점근선 X좌표. 그러니까 2X 플러스 1만 보면 점근선 X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Y좌표는 승우야 어떻게 찾았지? 네가 아까 말했던 거 그치? Y좌표, 점근선의 Y좌표는 요거 분의 요걸로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A다. 이렇게 하면 점근선의 교점이 바로 나오고, 두 번째 함수도 같은 방식으로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보면 인역이 해볼게요. 인역이. 자, 이 녀석의 점근선의 교점, 인역아 X좌표는 뭘까? 그렇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B. 그 다음에 점근선의 Y좌표는 뭘까? 그렇죠.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같다 그랬으니까 161쪽입니다. 요 점과 요 점이 그냥 일치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이 일치한다. 그러면 끝났지.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B하고 같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3분의 B하고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2분의 A가 3분의 1하고 같아야 되고요. 그쵸? 이렇게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같다. 그러면 서윤아, B 값이 얼마일까? 응? 양변에 얼마 곱해버리면 돼? 이거 찾을 건데? B의 값을 찾고 싶잖아? 아, 이렇게 X자로? X자로 곱해도 되는데 그럼 또 2로 나눠야 되잖아. 그냥 이거의 값을 찾고 싶으니까 이 밑에 있는 것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 곱해 그러면? 3 곱해 3. 마이너스까지. 마이너스 3 곱해. 그럼 이쪽 얼마예요? 2분의 3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서윤아 이쪽도 내가 A 찾고 싶지? 어떻게 할 거야? 2 곱해. 그럼 A는 얼마야? 3분의 2. 그렇죠. 이렇게 A값, B값을 찾을 수 있고요.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찾으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거 계속 연습해 주세요. 우리가 결국 시험 보다 보면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은 연습을 해줘야죠. 점근선의 교점 찾아서 답 1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44번도 한번 해봅시다. 144번. 자, 이 144번은 지난 시간에 우리 했는데 유리함수에서 대칭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유리함수의 대칭에 관련된 내용. 나애야, 어떤 유리함수가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그 점이 무조건 뭐라 그랬지? 어떤 유리함수가 특정한 점에 대해 대칭이다. 그치? 이 점이 무조건 뭐였냐면 점근선의 교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유리함수란 점근선의 교점을 센터로 갖는 거야. 그치? 딱 그 유리함수의 딱 중앙에 점근선의 교점이 놓이는 거기 때문에 특정한 점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그러면 그 점은 무조건 점근선의 교점이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 직선은 휘지야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맞아요. 기울기가 풀마 1이면서 and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습니다. 그쵸? 요렇게를 기억해 주면은 이제 유리함수의 대칭에 대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 이 144번 문제는 지금 직선이 등장을 했죠. 직선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요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점을 또 빨리 찾아볼게요. 요거의 점근선의 교점. 자, 누가 해볼까? 성은이 해볼까?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는 뭘까? 1. y좌표는 뭘까? 그렇지.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말한 이 두 직선, 요 친구와 요 친구는요. 얘네겠지, 그치? 그래서 방금 전에 성은이가 찾은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직선. 유나가 한번 써볼까? 유나야, 요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어떻게 써야 돼요? 요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일단 y는 x 마이너스 1. 자, 봐봐.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했던 것 중에 기울기가 m이고 a,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이러면 어떻게 쓰더라, 유나야? m 괄호 x-a 이렇게 쓰잖아, 그치? 지금이 딱 그 상황이죠. 기울기가 1이고 요거를 지나잖아. 그래서 기울기 1이니까 1 괄호 x-1 그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y는 x-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승우해보자.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래서 두 직선이 요놈과 요놈이고요. 문제에서는 a가 c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지금 a가 c보다 크다는 거는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비교해서 얘가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누구야? 얘가 얘인 거죠. 그쵸? 그래서 a 값이 1이고 b 값이 마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던 요 직선이 그러면은 요 직선이란 얘기니까 c 값이 마이너스 1이고 d 값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대칭을 이루는 직선들을 활용해서 풀면 되고요. 민영아, 답이 뭐야 그러면? 답이 3이에요? 마이너스 9, 그쵸?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은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에 대해서는 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요거 잘 외워가지고 대칭 문제를 풀어내시고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162쪽에는요 요 친구를 한번 볼게요. 148번을 볼게요. 자, 이거 일단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자. A, B, C의 부호만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A, B, C의 부호가 뭘까 찾아봅시다.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답 한번 찾아봐. 148번 입니다. 우선 여기에서도 유리함수가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앞장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요 녀석의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갖고 와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 자, 서연아, 점근선의 교점 뭐라고 해야 돼? 컴마. 그렇지. 자,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을 가져왔는데 그래프에서 보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죠? 1, 4분면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부호가 뭐야? 플러스겠죠. 그쵸? 점근선의 교점이 1, 4분면에 있으니까. 그러면 a분의 1이 플러스라는 건 a도 뭐라는 거야? a도 0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a가 0보다 큰데 a분의 b도 0보다 크잖아. 그럼 b도 어때야 돼?
B도 0보다 큽니다. 그쵸? 자, 근데 이 A, B의 부호까지는 바로 판단이 되는데 C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렇다고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봐도 잘 안 돼요. C의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알고 있는 정보 중에 요거 서윤아 여기가 뭐지? Y절편. Y절편 우리 어떻게 찾지? X에 0 집어넣어서 찾죠. 그쵸? 자, 여기가 Y절편인데 Y절편의 값을 찾아보면 Y절편을 찾아보면 이 주어진 식에 X에 0 넣는 거니까요. 요것도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져요. 그럼 Y절편이 뭐야? 마이너스 C죠. 그쵸? 마이너스 C. Y절편이 마이너스 C인데 근데 이 Y절편이 찍혀있는 위치를 보면 민영아 Y절편이 0보다 어떤 위치에 찍혀있어? 높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C가 0보다 커. 그러니까 C는 어때? 이렇게 돼야지. 그치? 0보다 작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거고요. 이유는 틀렸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과 Y절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또 내려가 볼게요. 그 바로 밑에 있는 149번도 보겠습니다. 자, 149번. 요거는 유리함수와 직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를 일단 조금 뭐 집합을 동원해가지고 약간 복잡하게 말을 했는데 결론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유리함수하고 여기 있는 이 직선이 어떻다는 거예요.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 손대. 그냥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 맞아요.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복잡하게 말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지 않아. 그럼 요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1단계로 그래프를 활용해 볼 거고요.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필요하다면 판별식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보자. 요거 표준형 바꾸자. 자, 이거 표준형 바꿀 때 여러분 표준형 바꿀 때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숫자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K라고 쓰는 요 숫자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 빨리 찾는 건 계속했잖아. 그래서 요 뒤에 붙는 거가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니까 이 뒤에 붙는 숫자는 얼마예요? 1분의 2로 찾으면 되니까 여기 뒤에가 플러스 2인 건 금방 찾을 수 있지.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어? 혹시 알고 있니? 요 숫자를 빨리 찾는 방법. 윤지 알아요? 자, 요 숫자를 빨리 찾는 방법은요. 분자를 이 2x-4를 x-1로 나누는 거잖아. 이 표준형 바꾼다는 게 쉽게 말하면 분자를 분모로 나눠가지고 몫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뒤에다 빼주는 거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분자에 남겨주는 거거든요. 표준형 바꾼다는 게. 근데 그 나머지를 찾을 때 우리가 옛날 옛적에 이런 거 배웠잖아.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 이거 막 수십 번씩 물어봤었는데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강혁 씨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뭔가요?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 X 아이씨. F 알파 F알파 이게 그 유명한 뭐야?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 정리 기억나니? 아직 1년도 안 됐잖아.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을 요 자리에다 넣으면 찾을 수 있었잖아.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여러분들이 유리함수에서 여기 분자에 올라가는 것을 찾을 때도요. 2x 빼기 4를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를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거대로 한번 해봐. 2x-4를 x-1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든 x값이 얼마예요? 1이잖아. 1.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1. 그럼 얼마 나와? 여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때 이 자리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분자에 집어넣어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것은 점근선의 교점을 찾는 방법대로 요거 분의 요걸로 찾으시고 하면은 빠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1,2가 점근선의 교점이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요렇게 요쪽에 하나 생기고 요렇게 요쪽에 하나 생기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k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그릴 건데 효민아, 얘는 y 절편이 어디죠? 플러스 1이죠. 그럼 여기에 y 절편 이렇게 찍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래프가 요렇게 움직이겠지, 그치? 이렇게 기울기가 변할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이 빨간 그래프와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으니까, 그죠? 요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될 텐데, 요런 느낌으로 그려질 때 이게 결국 경계가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가야 만나지 않느냐? 그 경계가 되는 부분은 어디예요? 얘가 쭉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순간? 샥 하고 접하는 순간. 또 반대로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있어? 샥 하고 유리함수랑 접하는 순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접하는 순간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그 접하는 순간의 사이에 있는 기울기를 가져야지만 만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판별식으로 풀이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판별식만 써가지고. 자, 그래서 접하는 순간을 찾아볼게. x-1분의 2x-4하고 1차 함수 kx 플러스 1하고 접할 때를 찾을 거니까 둘이 일단 어떻다구나, 같다라고 놓고서 요거에 뭘 써봐야 돼요? 판별식을 써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0인 순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2차 함수로 바꾸기 위해서 x-1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2x-4는 kx 플러스 1에다가 x-1을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전개하면은 2x-4는 k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우변으로 다 넘기면 k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죠? 마이너스 괄호 k 플러스 1x인가? 여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그리고 상수항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럼 민영아, 여기서 이제 뭘 써볼 차례야? 판별식. 판별식이 얼마가 되는 순간 일단 찾을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면 되는데,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 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자, 일단 써볼게요. 요 놈의 판별식. 만나지 않는 순간을 찾을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가지고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2k, 맞죠? 이것이 0보다 작아.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2차 부등식 중에서 제일 풀기 귀찮은 형태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휘지야, 이거 어떻게 풀어? 그냥 내 공부요. 나이야, 이거 어떻게 풀어? 근해 공식이 필요해요. 그쵸?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서 나온 두 값의 사이 값으로 풀면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경계선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 놈에다가 대고 근해 공식을 한번 써주면, 여기서의 k 값을 찾아주면, 자, 짝수 공식 쓸게요. 그럼 1분의 5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5 풀마 루트 24니까 2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근해 공식을 써서 이렇게 두 개의 경계선을 찾은 다음에, 아무튼 0보다 작으니까 사이야 끝이야. 사이, 그치? 사이. 그래서 요 5 풀마 2 루트 6의 사이가 되는 거니까 k의 범위는 5 마이너스 2 루트 6보다는 크고
5 플러스 2루트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그려놨던 그래프하고도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지금 위에서 접하는 요 순간 이때의 k 값이 이거인 거예요. 5 플러스 2루트 6.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요 아래쪽에서 접하는 요 순간 요때의 k 값이 5 마이너스 루트 6인 거고, 그쵸? 걔네 둘의 사이에 k가 들어가 있어야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리함수에서 복잡한 문제 패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래프를 기본으로 깔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정확한 범위를 구하시면 됩니다.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151번까지만 풀어보고 이제 무리식 단어로 넘어갈게요. 자, 151번. 자, 151번은 이제 요 유리함수의 합성함수를 계산을 하는 건데, 자, 3번 합성한 그래프가 궁금해. 3번 합성한 그래프. 그래서 일단 2번 합성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자, 강혁아, 이거는 fx라는 요 식에서 x 자리가 뭘로 바뀌어 있는 거야? 요거는.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단 x 자리가 fx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을 이렇게 쓸 수 있지. fx 빼기 1분의 fx 더하기 2. 맞죠? 그런 다음에 다시 요 fx 자리가 이제 요 분수니까 fx 자리에다가 요 분수를 싹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x-1분의 x 플러스 2 빼기 1 분의 x-1분의 x 플러스 2 더하기 2 이렇게 써지겠지. 그지? 요게 이제 2번 합성한 식인데 이 식을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정연아, 분모 분자에 뭘 곱해주면 좋을까? 그렇죠. x-1을 분모 분자에 곱해줄 거예요. 이렇게 곱해주면, 자, 그러면 서연이 분모가 어떻게 써질까? 분배되니까? x 플러스 1? 어? x 플러스 일단 앞에 것만 해. 여기다가 1 곱하면 x 플러스 2가 남고,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던 1한테도 얘가 붙어야지, 그치? 마이너스 어. x 플러스 1 오케이, 이게 분모고요. 분자도 해주세요. 분자도. x 플러스 1 dx. dx 마이너스 2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x 하나씩 지우면은 분모에 3이 남아 있고 분자는 3x가 남아 있어요. 그럼 결국 x가 되네요. 그렇죠? 2번 합성을 했더니 x가 됐어. 되게 다행이죠. 2번 합성해서 x가 됐다는 건 3번 합성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다시 fx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2번 합성해서 x가 나왔다는 건 2번 합성한 결과물이 항등함수라는 얘기거든요. 함수의 합성에서 항등함수는 곱하기 1 같은 거라 그랬잖아. 무시해도 돼. 그래서 3번 합성시키게 되면 다시 fx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3번 합성하면 그냥 fx가 돼버리는 거야. 얘네 둘이 만나서 항등함수 i였기 때문에. 그래서 3번 합성한 함수는 그냥 fx고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fx가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말했는데 소호야, 우리 앞장에서 얘기했잖아. 유리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면 그 점은 무조건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야. 그쵸?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a, b다. 자, 강혁아, 점근선의 교점을 빠르게 찾아볼게요. 자, 점근선의 교점 1,1이죠? 그쵸? 그래서 a, b가 모두 1, 1이니까 a 플러스 b는 2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치? 자, 혹시 내가 연습 문제를 미리 풀어봤는데 이 문제가 잘 안 풀리더라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어요? 민영이 없어? 없어? 나에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무리식으로 갈게요. 넘어가서 숙제할 때 여러분 163쪽은 안 하셔도 돼요. 실력어분 빼시고
넘어가서 166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책 있잖아. 네 책. 네 개념 원리. 안 갖고 왔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무리식이 풀려 있는 사람도 있구나. 잠시만요. 자, 출력되는 동안 미리 설명을 좀 하면 뭐 무리식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워야 되는 개념은 없습니다. 무리수를 다룰 줄 알고 뭐 유리화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화시키고 그런 걸 할 수 있으면은 무리식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는데 무리식에서 처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x가 들어가 있는 식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리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실수의 영역에서만 다룰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루트 x라는 식이 나오면 우리는 얘가 실수인 순간에 대해서 문제를 푼단 말이죠. 실수인 순간에 대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x가 어떨 때만 얘가 실수일까? x가 0보다 클 때일까? 크거나 같을 때, 그치? 얘가 실수가 될 조건, 얘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전제 조건이 깔리는 거고요. 또 요거는 어떨까? 요렇게 생긴 애가 실수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물론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x가 음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얘도 이거랑 똑같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까? 맞아요. 얘는 x가 분모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얼마도 돼선 안 돼? 0도 돼선 안 돼. 그치? 그래서 요렇게 생긴 친구는 x가 0 이상일 때 실수값을 갖게 되고요. 요렇게 생긴 친구는 x가 0보다 클 때 실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쵸? 요게 이제 초반부에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밑에 있는 무리식의 계산은 우리가 이제 무리수의 계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했던 그 루트 제곱근 계산하는 거 그걸 할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167번에 계산 연습 하나만 해볼게요. 그 167쪽에 요거 한번 계산해봐. 요거 여기 밑에 요거 209번에 3번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프린트 갖다 줄게요. 자, 우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 2 더하기 루트 3분의 1 뭐 이런 거 만나면 우리가 얘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성은아 뭘 곱하지? 아니야. 그런 거는 이렇게 있을 때 하는 거고 이렇게 있을 때 하는 거고 앞에 이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다 루트 3 곱해버리면은 얘도 루트 3 곱해주고 얘도 루트 3 얘도 루트 3 곱해지잖아. 유리화가 될까? 안 돼요. 그지? 자, 이렇게 생긴 애를 유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유나야 뭘 곱해야 돼?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는 거죠. 2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만약 얘랑 뒤에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런 게 같이 있어. 이러면은 강혁아 굳이 이거 유리화 따로 시키고 이거 유리화 따로 시키고 이럴 필요가 있나? 없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은 어차피 두 분수를 통분하면서 유리화가 자동으로 일어나거든.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바로 얘네들을 통분시켜가지고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자, 요 1한테는 얘가 가서 붙어가지고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요 1한테는 얘가 가서 붙어가지고 2 플러스 루트 3 이러한 구조로 통분과 동시에 유리화가 일어나거든. 그럼 얘도 그런 모양이죠. 지금 209번도 209번에 3번도 그래서 이 친구도 자, 딱 보니까 요 놈이랑 요 놈이 서로 합차 공식의 짝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두 분수를 통분시켜 주는 거지. 요거 곱하기 요거 요렇게 둘을 통분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앞에 있던 2x에 휘재야 누가 가서 붙을까? 그치, 얘가 이렇게 가서 붙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분배를 시켜 놓으면은 4x 더하기 2x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써질 거고 가운데 있던 부호 살려주고요. 또 뒤에 있던 2x한테는 얘가 가서 붙으니까 4x 빼기 2x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통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2x 루트 x 플러스 1과 요거와 없어지죠. 사라져. 이렇게 쫙쫙 사라져. 그쵸? 분자는 결국 뭐야? 8x만 남았고요. 분모는 자, 요거 이제 합차 공식 하니까 서윤아 이거 합차 공식 하면 뭘로 전개돼? 4 맞아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결국 요거 계산하면은 3-x분의 8x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쵸? 요게 무리식의 전개입니다. 얘가 답이고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68페이지에 위에 필수 예제 볼게. 자, 요 놈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처음 상황에서 루트 3을 대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볼 건데요.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정리라는 게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뭘 시킨다? 유리화 시킨다는 얘기죠, 유리화. 그래서 자, 요 놈한테 효민아 뭘 곱할까? 그렇지. 요걸 곱할 거고요. 그거랑 똑같은 것을 분자에다가도 이렇게 곱할 건데 분자에 곱하고 보니까 결국 곱해진 게 원래 있던 애랑 어때요? 원래 있던 요거랑 내가 곱할게 생긴 게 어때?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쓰고 뭐라고 쓸까? 제곱이라고 써버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유리화의 시작이고 그러면 얘를 유리화를 시키자. 분모를 전개시키면 서연아 분모 뭐 빼기 뭐가 될까? x 플러스 1 빼기 x 플러스 1 그쵸. 괄호를 풀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 자 분자 요거 전개시킬게요. 요게 전개시키자. 이거는 누가 해볼까? 인혁이 한번 해보자. 요거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 인혁아? x 플러스 1 마이너스 2 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루트 그치?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쵸? 강역이 이해돼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완전 제곱식의 구조로 전개를 한 거고 전개시키고 보니까 분모에는 승우야 뭐가 남았어? 2가 남았고요. 분자에서는 1하고 마이너스 1 사라지니까 남은 거 계산하면 2x 빼기 2 루트 x제곱 빼기 1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뭐 해줄 수 있다? 약분 한번 해줄 수 있죠. 그죠? x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빼기 1로 약분 한번 해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x자리에 루트 3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루트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는 루트 3이고 요거는 루트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치?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210번이나 211번은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12번은 어떻게 할까 얘들아? 212번. 212번은 진짜 단순 무식하게 푼다면 x자리에다 그냥 2 플러스 루트 3 집어넣어가지고 막 세제곱 시키고 막 그러면 답은 나오겠지. 근데 그렇게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죠. 이거 어떻게 풀라고 낸 문제죠? 212번. 뭐 할까? 인수분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는 요런 비슷한 느낌의 문제들 여러분 봤을 텐데 x가 2 플러스 루트 3이죠. 요럴 때 2를 넘겨요. 2를 넘기면 x 빼기 2가 루트 3이잖아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루트만 남기는 거야. 한쪽에 루트만 남긴 다음에 이걸 제곱시킨 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거 제곱하면 민영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3이지, 그치?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가 4 넘기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봐봐. 자,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은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식에 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 보이죠? 그쵸? 그러면 내가 방금 찾은 식에다가 x를 한 번 더 어떻게 주자? 곱해버려. x를 한 번 더 곱해버려.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 뭐하고 똑같아요? 마이너스 x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밑줄 그은 부분을 그냥 뭘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x로 바꿀 수 있다. 바꾸고 보니까 그 마이너스 x는 바로 뒤에 x랑 어떻게 돼? 지워져 버려요. 이거 지워져 버리니까 그럼 답은 뭐예요? 답은 2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얘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2를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한 식, 그 식을 활용해서 푸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면 답은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풀고 이제 넘어갈게요. 213번. 자, 일단 한번 풀어보자. 213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제가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그 부분분수 문제 있죠? 부분분수. 부분분수 공식이 어떻게 생기지, 성은아? 요거를 어떻게 바꾸지, 부분분수? 몰라? 정연아, 부분분수 공식이 뭐더라? b-a분의 k 괄호 맞아. 지금 이 문제에서 이 공식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분수 공식을 쓰는 문제들을 풀었을 때 주로 어떤 패턴으로 풀려요? 그지? 쫙 부분분수 써놓으면 중간에 있는 것들끼리 따따따따딱 지워지고 맨 앞에 거랑 맨 끝에 거랑 둘만 남는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213번도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얘도 여기 주어져 있는 fx식을 일단 뭐 할까? 일단 유리화를 한번 시켜주고 유리화 시킨 다음에 1부터 쭉쭉쭉쭉쭉 넣어보면 쫙 없어지고 앞에랑 끝에만 남는 그런 패턴으로 풀릴 겁니다. 네, 한번 풀어보세요. 213번.
뭐야 그거가? 구요? 답 9 맞니? 답이 군대 정연아? 자,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를 유리화를 시킵니다. fx를 유리화를 시키면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할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얘를 곱할 거예요. 그럼 분자도 똑같은 게 곱해지니까 이거 자체가 분자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계산해보면 분모가 결국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냅두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부호만 바꿔가지고 요렇게 쓸게요. 요렇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래서 fx가 요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여러분 요거 쓸 때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써놓으면 오히려 보기가 불편해. 그치? 마이너스가 앞에 있더라도 작은 숫자가 작은 애가 앞에 있고 큰 게 뒤에 있는 모양으로 써줘야 연속적으로 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놓고서 여기다가 이제 1 넣고 2 넣고 3 넣고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걸 쭉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이렇게 되지, 그치? 보이잖아. 그럼 없어지는 거 보이죠? 그럼 이런 규칙대로 쭉 가가지고 마지막 99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99 더하기 루트 100이지, 루트 100. 루트 100이니까 뭐야, 결국? 10. 그러면 앞에서부터 지워지는 거 지우면은 다 지워지고 맨 앞에 하나, 맨 끝에 하나만 남게 돼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0만 남아서 답은 9 이렇게 되는 거고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와 유사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치?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16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분이죠? 오늘은 무리함수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을 할게요. 자, 무리함수라고 하면 무리함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무리식을 봤으니까 무리함수는 y는으로 만들었을 때 이쪽이 x에 대한 무리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가 무리함수겠고 우리가 이 무리함수를 바라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무리함수들이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무리함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얘가 제일 기본이죠. y는 루트 x가 가장 기본이 되는 애일 텐데 이 친구의 그래프가 어떨까 한번 상상해 봐봐. y는 루트 x. 일단 y는 루트 x라는 친구는요. x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한정적이죠. x에다가 막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을 수 있어? 못 넣어. x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넣는 순간 y는 무슨 수가 돼버려요? 허수가 돼버리잖아. 그치? 함수라는 것은 실수의 영역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x에는 항상 0 이상의 숫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식에서는. 그래서 x가 0 이상의 숫자만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럼 요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예상해보면 일단 0,0에서 출발하겠죠. 0,0에서 출발할 거고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긴 하는데 그 커지는 굴곡을 한번 생각해봐. 자,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커질까 아니면 이렇게 커질까 아니면 이렇게 커질까? 1, 2, 3. 3번으로 커집니다. 그렇죠? 3번. x값이 1일 때 y값도 1이지만 x값이 4일 때 y값이 2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x에 비해서 y가 같이 커지지 못하고 조금씩 느려. 커지는 게. 그치? 그래서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은 요렇게 올라가는 y는 루트 x 요놈의 그래프가 제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요놈을 이제 조금씩 변형시켜 가지고 자, 나머지 것들 한번 써볼게요. 자, 요렇게 가는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는 친구가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가는 친구가 있고요. 요렇게 가는 친구가 있어요. 전부 다 0,0에서 출발하고 이제 가는 방향이 다른 거야. 자, 그럼 얘는 뭘 것 같아, 얘? 얘를 어떻게 해놓은 걸까? y는 마이너스 x축에 대해서 대칭시켜 놓은 거예요.
x축 대칭을 시키면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근데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이걸 이렇게 써놓으면 보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이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은 요 놈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이거는 얘를 어떻게 한 거? y축 대칭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y축 대칭을 시키면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x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붙이면 이건 x 앞에 붙인 게 아니에요. 이건 y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것은 요렇게 생기는 거를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거는 y 앞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요 모양이고요. 그러면 얘는 뭐겠어? 얘는 다 붙은 거죠. x 앞에도 붙고 y 앞에도 붙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고 쓰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무리함수의 제일 기본적인 네 가지 꼴이고, 이것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얘네들을 다 평행이동만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개가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만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외우시면 되냐면 자, 그 그래프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어디를 보면 돼? 루트 밖에, 그치? 루트 바깥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이 그래프가 위쪽 방향으로 가느냐 아래쪽 방향으로 가느냐를 결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쪽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부호를 보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프냐 왼쪽으로 가는 그래프냐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쵸? 뭐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지만 우리가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은 좀 더 빠르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루트 밖에를 보고 위냐 아래냐를, 루트 안쪽을 보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럼 여기다가 살을 조금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한테 자, 이런 그래프를 딱 던져줬어. 그럼 얘는 일단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 있어요? 루트 밖에만 붙어 있죠. 루트 밖에만 붙어 있으니까 일단 방향이 어디야?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죠? 요 방향이죠. 요 방향.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고,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2는 뭔가요? 2는 방향 자체를 바꾸진 않아요. 방향 자체를 바꾸진 않는데 여기에 2가 붙으면 대신 이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좀 더 격렬하게 가는 거죠. 이렇게 2배만큼 더. 그쵸? 그래서 방향 자체는 여기로 가는 거고 대신 2가 붙었으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경사가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붙은 요거는 뭐야 그럼? 이거랑 이거는 뭐겠어? 당연히 뭐 시켜주는 거야? 평행이동이지. 평행이동. 그치?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면 얘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였는데 요놈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옮긴 거네. 그러면 무리함수의 출발점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애들은 전부 어디서 출발하는 거야? 얘네는 전부 0,0에서 출발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면 평행이동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평행이동 시킨 양 자체가 얘의 출발점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은 1,5를 찍어요. 1,5라는 점을 찍어준 다음에 그 1,5에서 우리가 아까 판단한 방향대로, 요 방향대로,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다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거고요. 뒤로 넘어가서 그 172쪽이 기본적인 무리함수 그리는 페이지거든요. 오늘은 172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도를. 자, 172. 여기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자, 2로 묶으면 이렇게 생겨.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일단 얘를 딱 봤을 때 출발점. 효민아, 얘는 몇 컴마 몇에서 출발할까? 평행이동이 얼만큼 됐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와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가 x 플러스 2라는 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옮긴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플러스 1이 붙었다는 건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긴 거.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출발점 마이너스 2,1이 출발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갈까 생각해보면은 루트 밖에도 플러스고 루트 안에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제일 기본 방향,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방향인 겁니다. 그쵸? 요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 마이너스 2,1에다가 찍어 놓고서 여기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순간 정의역이랑 치역도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윤지야, 이 그래프의 정의역이면 뭐겠니? 출발을 여기서 했으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x값의 범위죠. 또 치역. 그렇죠. 요 지점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끝났고 그럼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마이너스로 x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지. 마이너스 괄호 x 빼기 2 빼기 1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지. 그치? 그럼 민영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일단 출발점이 어디지? 2, 마이너스 1이고, 자, 그 다음에 방향을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네요. 그죠?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가 있네. 어디로 갈까? 왼쪽? 위아래? 왼쪽 위로 가겠죠. 그죠? 왼쪽 위로. 그래서 자, 2, 마이너스 1에다가 찍어놓고 2, 마이너스 1에다가 찍어놓고 왼쪽 위로 가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출발점 판단하시고 방향 판단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3번도 해볼게요. 3번 y는, 자, 이것도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좀 바꿔서 쓰면은 마이너스 루트 2 괄호 x 빼기 2분의 5 그리고 뒤에 플러스 2 이렇게 보는 게 보기 편하지. 그치? 그치?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앞서서 배운 것들을 적용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승우야, 출발점이 어디야? 2분의 5,2가 출발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바깥에 하나 있네요. 어디로 갈까? 오른쪽 아래. 그치, 오른쪽 아래로 가겠지. 그래서 2분의 5,2를 찍어 놓으시고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그죠? 뭐 정의역, 치역 판단하는 거는 쉽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개념 원리는 172까지, RPM은 95까지입니다. RPM 95가 그 유리함수 끝까지예요. 유리함수 끝까지. 유리함수 끝까지니까 여기까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아까 전에 그 호원 친구들 저거 수행평가 문제 준 거 있잖아요.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